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. 지난 연말 전국의 해녀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. 해녀의 위상과 입지를 다지면서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인데요. 이 자리에 KBS 제주방송총국의 해녀 리포터죠. 전유경 리포터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매번 네, 이렇게 TV로 뵙다가 실제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. 전 더 아름다우시네요. 감사합니다. 사실 저희 KBS 제주총국의 대표 리포터이기 전에 해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난달 20일에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다녀오셨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, 일단은 그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요. 그 추진을 위해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. 뭐 국회의원분들, 도의원분들, 뭐 해양수산부, 그리고 제주 해녀문화유산과하고 저희 해녀협회 뭐 김계숙 회장님 비롯한 위원분들, 그리고 전국에서 물질하고 계시는 저를 비롯한 많은 해녀분들이 모여서 이 해녀는 하나다.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여기에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고자 모였던 그 토론이 열렸습니다. 그렇군요. 그게 바로 이제 전국 해녀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자리였죠. 근데 이게 전국에서 첫 회의가 아니었다고 들었어요. 맞습니다. 네. 지속적인 노력이 조금 있었고요. 지난해 8월에 이제 부산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네. 부산을 갔다가 제주로 다 모셔서 한 번 더 토론을 진행했고 그 이외에 전남, 충남, 네. 그리고 강원도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번에 국회에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. 와, 그러니까 제주와 전국의 해녀들을 하나로 연결 짓는 협회를 설립하는데 이렇게 제주도와 국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참 고무적입니다. 제주 전국 해녀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현재 그 제주 해녀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 등재를 시작으로 해서 예.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, 국가지정 무형문화재, 그리고 최근 FAO 등재까지 총 4관왕의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혜택들을 뭐 제주 해녀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대부분이거든요.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도 제주 해녀인 예,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 해녀가 등재된 게 저희가 뭐 단순하게 나자마 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와 전통적인 그 역사를 같이 인정받고 가치를 보존받는 건데 이게 제주에만 해녀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 해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전승,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구축을 해서 저희 해녀가 하나가 돼서 중앙정부에도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계속 그 계승을 이어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해녀하면 제주고 제주하면 해녀이기 때문에 해녀하면 흔히 이제 제주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. 근데 아까 뭐 강원도도 다녀오셨고 뭐 부산도 얘기하니까 와 전국적으로도 해녀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. 전국적으로 총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? 일단은 제주 같은 경우는 집계가 조금 정확합니다. 근데 예. 나머지 지역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전체 지금 전국 해녀가 12,000명 정도가 있고 네. 이중 제주 해녀가 4,000명, 그리고 경북이 1,600, 울산 1,400, 충남 1,300 정도가 있고요. 네. 뭐 이외에도 강원도, 부산, 전라도, 그리고 인천까지도 해녀가 와.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. 옆에 바다가 좀 있다 하는 그렇죠. 도시들에는 바다가 있다면 네. 일단 해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이번 이런 토론회 말고도 좀 전국 해녀들과도 왕래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어땠나요? 일단 저희가 원정 물질, 뭐 출장 물질이라고 해서 저희 네. 제주 해녀가 도외로 나가서 물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각자 물질하면서 그쪽 해녀분들과 일단 교류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고요. 예.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해녀 축제가 열리는데요. 이때 전야제를 마련해서 그 출장 물질 가셨던 분들, 그 출항 해녀분들을 모시고 또 전국의 해녀분들을 모시고 같이 뭐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교류하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제주도에서 주최를 해서 모셔서 함께 여는 맞아요. 축제인 아무래도 거죠. 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녀의 기반이 사실 제주도에 그 뿌리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이제 출항하셨던 분들 그동안 뭐 고생하셨다 뭐 이런 것들 알아드리고 또 같이 교류하고자 저희 쪽에서 모셔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해녀분들이 이렇게 협회 설립에 관심이 많으신 건데 협회 실제 당사자인 만큼 해녀분들이 협회 설립에 기대하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회를 설립하고 싶어 하시는 걸 텐데 어떤 점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? 일단은 저희가 그 바다에서 작업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바다 환경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. 일단은 예. 그 파란고리 문어라고 해서 맹독성을 가진 네네. 문어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제주 바다에 없던 건데 몇 년 전부터 물질하면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과 또 제가 처음 바다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 감태가 막 밭처럼 쫙 깔려 있었는데 네. 지금은 감태를 보기 힘들 정도로 조금 그 사막화, 황폐화가 돼 있어서 그 바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좀 기대해 볼 수가 예. 있겠고요. 또한 그 후쿠시마 원전수
이로 인해 사실 저희가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예.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언급이 대응책도 없고 없고, 아직은 예. 대응이 없기 때문에 이 바다 환경 개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제가 벌써 물질 시작한 지 지금 7년이 넘었거든요. 근데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사실 제가 처음 물질 시작했을 때보다 결코 저희 수산물의 가격이 오르지가 않았어요. 소라값도 내리면 내렸지 더 오르지가 않았고 네네. 또 다른 해산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1차 산업 종사자들은 물가는 올랐지만 거기에 대한 건 전혀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거군요. 그렇기 혜택을 때문에 받지 못하고. 네, 거기에 예. 대한 정책을 조금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. 네. 또 고령화로 인해서 좀 신규 해녀가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신규 해녀를 육성할 수 있게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도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. 현재는 사실 그 해녀에 대한 정책이나 예산이 각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. 오, 그래서 네.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발달돼 있긴 하지만 네. 소규모 해녀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그런 것들이 열악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같은 해녀라면 같은 혜택과 같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네.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코 제주도도 혜택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원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쌓아온 문화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말씀하신 네, 건데 맞습니다.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좀 어때요?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는 그나마 조금 있어요. 예, 예. 일단은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1년에 저희가 한 7, 80억 정도 해녀들에게 이제 기초 의료비 지원이 되고 예. 있고요. 여기에는 저희가 고질병인 잠수병이 있는데 이 잠수병에 대한 그 챔버 사업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. 이게 원래 한 번 받으려면 상당히 좀 금액이 비싼 거라 네. 일반인이 받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. 예. 또 이제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벌씩 고무옷이 지원되고 있습니다. 예, 예. 그리고 탈의장도 저희가 시설 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. 예.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이 되고 있고요. 또 40세 미만 신규 해녀한테는 이 신규 해녀 정착 지원금으로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고 3년 동안. 네, 네.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고령 해녀 은퇴 지원 자금도 마련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또 바다 환경 때문에 뭐 수산종자 방류 사업, 갯닦기 사업 같은 그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좀 지원이 되고 있고요. 또 이뿐만 아니라 그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그 해녀 문화 공연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글로벌 홍보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저희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뭐 대부분 뭐 고무옷 정도가 지원이 되고 그럼 지금 막 나열해 주셨던 제주도에서 지원받는 정책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이건 거죠? 대부분 저희 제주에서 지원이 되는 예, 부분이고 예. 제가 다녀보고 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쪽 해녀분들은 뭐 고무옷 정도 지원이 되고 이제 이것도 조금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에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약간의 탈의장 지원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. 예. 보편적으로는 거의 좀 없다,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주는 해녀의 본 고장인 만큼 오랜 세월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좀 다각도로 지원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의료도 그렇고 뭐 저기 수입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좀 챙겨주는 면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군요.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게 많으시겠지만 전국의 해녀들이 특히나 더 힘들어하시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부분, 예. 바다 환경 자체가 지금 개선이 전혀 되지 않고 뭐 온난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그 저희가 수확할 수 있는 그 수산물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환경적인 문제가 크고요. 또 이제 지원받지 않는 건강에 대한 부분, 여기에 대한 부분 역시 예. 무시할 수 없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화에 따른 신규 해녀가 육성이 돼야 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 뭐 해녀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양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쪽 같은 경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제주도는 그래도 좀 신규 해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? 그렇죠. 어떤가요?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지금 해녀 학교가 설립이 되어서 예. 지자체적으로 저희 그 제주도에서 해녀를 직접 양성해서 양성을 해서, 또 그 네. 어촌계마다 파견을 시켜서 인턴 생활도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정말 해녀가 될 수 있게 직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좀 생겨나는 곳들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적은 게 사실입니다. 미비하죠. 네네. 예.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 전국협회가 설립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좀 개선점들은 좀 빨리 마련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토론회에서도 좀 그런 면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? 일단은 가장 조금 많이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탈의장 문제였습니다. 아, 네. 저희 같은 경우 어촌계별로 탈의장이 거의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. 이제 해녀분들이 많지 않은 데는 그냥 배에서 옷을 갈아입고
그냥 물을 데워서 씻는다라거나 뭐 예. 이런 탈의장조차 없는 곳들이 많았고요. 굉장히 열악하네요. 네, 뭐 예. 집에서 그냥 옷을 갈아입고 와서 물질 가신다라거나 이런 기본적인 그 지원이 안 되는 게 많아서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는 탈의장 지원. 그리고 이제 잠수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비와 아까 다 똑같습니다. 그냥 예. 신규 해녀 이 세 가지 가장 큰 거라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탈의장. 네.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달라. 사실 지금 바다에 춥잖아요, 이제. 그럼요. 너무너무 이 겨울에 추운데 그냥 있어도 추운데. 예, 물을 데워서 예. 씻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조금 지원해달라. 이런 목소리가 예. 가장 컸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정답이 어렵지 않아요. 네.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좀 빨리 지원을 해주시면 예산 좀 투입해 주시면 좋을 맞습니다.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토론회에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간 것 같은데 전유경 리포터가 이제 해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좀 더 깊이 있게, 의미 있게 다가왔던 그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오래된 해녀분들을 모시고 한 자리라서 저는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깊게 다가왔는데요. 예. 저희 해녀한테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벗이 있어서. 벗이 있어야 바다에 벗이 들어간다고 있어서.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. 혼자의 힘으로 바다에 들어갈 수 없고 이 옆에 있는 해녀가 잘 있는지도 항상 지켜보면서 물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가족 같아요, 되게. 그래서 처음 뵀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만난 것처럼 너무 친근하고 이렇게 가슴속에 울림이 있는 것좀 따뜻하게 다 우리 가족이다. 전국의 해녀는 하나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와, 그 벗이 있어서 제가 봤던 그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였나요? 거기서 신입 해녀로 들어온 그 배우가 막 혼자 따겠다고 깊이 들어갔더니 "헉, 그러면 안 된다고 함께 다녀야 된다고 호통치던 그 모습이 딱 기억이 납니다. 맞아요. 저도 혼났거든요. 네. 처음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혼 엄청 났어요. 이게 항상 함께 왜냐면 하는. 욕심부려 될 게 아니라 항상 지켜봐주고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예. 이게 가장 해녀를 이룬 그 공동체 문화의 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 해녀 협회도 빨리 설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지금 기한을 언제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한에 앞서서 조금 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. 일단은 저희가 올해 5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. 5월. 네. 5월이면. 그래서 저희 쪽에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같이 뭐 의료비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행정적인 것들을 합쳐서 통합시켜서 조금 빨리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목표한 5월 안에는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? 일단은 제가 처음 해녀 이렇게 물질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다들 저희 해녀 어머니들도 그렇고 왜 물질을 하느냐 너무 힘든 일이다 다른 거 알아봐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은 하길 잘했다 유경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자랑스럽다 하고 저희 아이들도 사실은 엄마 자랑스러워 유네스코라 자랑스러워 자랑하고 다니거든요. 이렇게 저희가 자랑스러운 해녀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저희 제주가 있고 바다가 있고 전국에 해녀가 있기 때문 아닌가 맞습니다. 싶습니다. 근데 네. 바다가 사실은 정말 많이 오염되고 있고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. 근데 이 해녀뿐만 아니라 바다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해녀한테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해녀는 정말 그 직업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 제주의 문화이자 제주의 자부심, 자긍심이죠.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 해녀협회가 예상하는 시간 내에 꼭 설립이 되길 바라고요. 설립 후에 말씀처럼 전국의 해녀들의 처우 개선과 해녀 양성 또 문화 계승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오늘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